여기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골프 유학을 오게 되었다는 포르투갈 청소년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 상황에 무척이나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골프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들어간 골프 장비 가게에서 강도로 보이는 수상한 한국인 남자를 마주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한국인 남성에게 겁을 먹고 그만 두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뒤이어 가게에 들어온 남성의 즉각적인 행동을 보고 그만 넋이 나간 채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출신의 미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부 골프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포르투갈 정부의 엘리트 체육 진흥 사업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훈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포르투갈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러한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속해 있는 고등부 골프팀은 지원금이 끊기면서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저는 졸지의 꿈과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죠. 몇 년, 아니 단 1년만이라도 훈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성인 대회에 참가해서 상금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러한 공백기가 생긴다는 건 운동선수로서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저희 팀 코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포르투갈 골프협회에서 그간 좋은 성적을 거뒀던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지를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장학금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고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훈련을 진행하게 될 곳은 바로 포르투갈이 아닌 한국이더군요. 나중에서야 제가 왜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뜬금없는 한국행에 굉장한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없이는 당장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다니게 된 한국 고등학교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학교에는 공용 신발장이 존재했고 이 신발장은 어떠한 잠금 장치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발장 안에는 고가의 신발들이 즐비해 있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고가의 신발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데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의 경우 이러한 비싼 신발을 신을 여유가 되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조차 없을 뿐더러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신발을 보관할 경우 정말 3초도 안 되어 모든 신발을 도둑맞고 말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불과 1년 전만 해도 리스본에 위치한 고급 사립학교에서 이 같은 신발장 형태를 구비해 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경비원이 학생들의 비싼 신발들을 전부 훔쳐서 팔아넘기는 바람에 곧바로 신발장이 사라져버린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죠. 포르투갈에서는 아이들을 지켜야 할 경비원조차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양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뭔가 한국에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한국 학교에서 별도의 한국어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인사도 나눈 뒤 한국 정부에서 설립했다는 공립기숙사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부자 국가인지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지어놓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에 도착한 저는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기숙사 시설이 말도 안 되게 좋았거든요. 기숙사 내에는 개인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TV나 가스레인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기숙사 복도에는 공용 세탁시설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웬만한 가정집조차 세탁기를 구비해 놓지 못하고 있고 그저 정기적으로 코인 세탁방에 가야 하는 처지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시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공립기숙사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포르투갈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한국의 모습에 약간의 회의감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포르투갈에서도 소수의 공립 기숙사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공립 기숙사지 이곳은 거의 난민 수용소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에 네 명이 모여서 살며 냉난방 시설도 없어서 혹독한 온도를 버텨야만 하는 헛웃음만 나오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러한 공립 기숙사의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고 저는 이런 부유한 선진국에서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 보금자리에 짐을 풀었고 다음 날에는 골프 장비를 재정비하기 위해 한국의 번화가에 있다는 골프 장비 거리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날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에는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들이 잠금 장치도 없이 길바닥에 나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손님들이 골프채를 만지작대며 유심히 보고 있어도 상인들은 관심조차 안 가진 채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는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심각한 절도 문제 때문에 1,000원짜리 과자를 파는 상점마저 상점 진열매대를 꽁꽁 걸어 잠그고 직원을 직접 불러야만 꺼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파는 상점이라면 총을 든 무장 경비들이 가게 입구를 지키고 있으며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은 애초에 입장조차 막아버리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길바닥에 대충 걸어두고 있을 수가 있으며 이를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만약 이 상점 거리가 그대로 포르투갈로 옮겨진다면 거리의 수많은 노숙인들과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10초 만에 모든 골프 장비들을 훔쳐가 버렸을 게 분명할 정도로 이건 정말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고 그저 한국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윙 연습기를 구매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니 웬 전혀 직원처럼 보이지 않는 남성이 저를 맞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저는 번역기 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아야 했지만 그는 직원이라고 보기엔 묘한 이질감이 들었어요. 일단 물건을 판매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고 보통 이러한 대형 상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기 마련인데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임에도 가격조차 제대로 모르는 수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순간 이 남자가 직원을 가장한 강도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중년의 남성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이 수상한 남성과 반갑게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중년의 남성이 진짜 가게의 주인인지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품을 소개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다소 황당한 감정을 느꼈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당연한 걸 뭘 묻냐는 듯한 표정을 짓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처음에 있었던 남자는 자신의 단골 손님이라며 자신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게에 들어왔고 들어온 김에 가게를 봐준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저 넋이 나간 채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수백만 원짜리 장비들이 즐비한 가게를 그냥 열어두고 화장실을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며 자신의 가게도 아닌데 그저 단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게를 봐주는 건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요? 포르투갈에서는 직원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문을 잠그는 것은 물론 철제 이중문까지 전부 닫아버리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직원이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다른 손님들이 대신 가게를 봐주고 있었고 심지어 물건을 훔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믿기 힘든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장면을 보고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가파르게 발전 중인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에게 기꺼이 손길을 내밀어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덕분에 한국은 수많은 사회 비용을 절약하고 있거든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구나 싶어 존경스러운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국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지도 않는 친절한 한국인 가게주인에게 무사히 골프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그냥 두지 않더군요. 한국은 아직 제게 더 보여줄 게 남았다는 듯 계속해서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게 믿기 힘든 제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는 홈스테이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건 저처럼 교환학생 형식으로 한국 학교에 오거나 기타 방문 학생들에게 홈스테이를 시켜주면 정부 측에서 한국인 가족에게 약간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글로벌 시대의 국제화와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러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바로 같은 반 한국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친해지고 싶다며 자신들의 집에서 저를 묵게 하고 싶다며 앞다투어 지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홈스테이는 2주 단위이므로 저는 2주마다 서로 다른 집에서 돌아가면서 지낼 수 있다는 소리였죠. 사실 저는 기숙사에서 더할 나위 없이 살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식비와 학교와 꽤나 떨어져 있는 거리 때문에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긴 했습니다. 따라서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인 가족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산다면 제게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도대체 한국인 학생들은 어떻게 저 같은 외국인을 믿고 기꺼이 자신들의 집에서 살게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포르투갈에서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공용 숙소에서 다른 숙박객들의 귀중품을 털어가는 전문 조직 팀들이 득실되고 있고 심지어 방문 판매원을 가장해서 강도짓을 하는 범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포르투갈에 이러한 범죄로 얻은 작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거리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은 포르투갈의 각박하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주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저를 신뢰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다소 황당함마저 느껴야 했죠. 그러나 한국인 친구들은 그러한 범죄 걱정은커녕 애초에 홈스테이를 도와주면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그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고 가족도 없이 홀로 타국으로 온 제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저를 챙겨주고자 기꺼이 초대해 준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가짐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경순의 집에서 처음 묵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서민들은 생각한 것만큼 부유하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경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포르투갈에서 아파트는 공용 기숙사나 저가 숙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경순의 집에 짐을 옮기고 경수를 따라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러 나왔을 때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체 거주단지인지 아니면 문화시설인지 아파트 단지 내에는 헬스장과 독서실, 간이 축구 경기장 같은 시설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놀라운 시설까지 존재했는데요. 경수는 제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해도 좋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전해왔어요.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포르투갈에 있을 때 저는 웨이트 훈련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헬스장에 가야만 했으며 비용 문제 때문에 필드에서 골프 스윙 훈련을 하는 것도 일주일에 2번만 허용됐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저 집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즐길 수가 있는 건지 이건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속옷만 입고 운동을 하거나 여러 기구를 독차지하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포르투갈 헬스장과는 달리 한국의 단지 내 헬스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에티켓을 지키며 조용히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동양인임에도 어찌나 체격 조건이 좋던지 한국인들의 몸만 보면 영락없는 유럽인이었어요. 물론 스크린 골프장도 정말 환상적이었죠. 한국의 스크린 골프장은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스윙감과 그래픽을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에 엄청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에 있었을 때는 늘 집 앞 골목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나 경수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2주 동안 같이 살 입주민들과 친목이나 쌓자며 저를 풋살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경수가 입주민 커뮤니티 대화방에 글을 올리니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디지털 인프라가 무척이나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러한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다는 모양이었죠. 어쨌든 단지 내 풋살장은 강력한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무리 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였고, 저희는 팀을 나눠 축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의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포르투갈 남자면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 축구에 매우 익숙하고 한국인들은 제 적수가 못 된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제가 속한 팀이 우세했죠. 그러나 제가 득점에 성공한 뒤 호날두 세리머니를 한 뒤부터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축구 영웅이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아닌지 제 세리머니를 본 상대팀 한국인들의 눈빛이 일순간 달라졌는데요. 그렇게 저희 팀은 1대0에서 내리 골을 먹혀 결국 1대5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얼이 빠져버렸지만 어쨌든 이건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외국인도 기꺼이 하나의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점이 무척이나 감사하더라고요. 현재 저는 매일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제게 좋은 기회를 선물해준 한국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한 프로 골프 선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포르투갈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